넘어가는 말 신경 쓰지 말고 최 사장님 가르마나 잘 타 있어.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부채는 73%로 줄여놨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 예측을 해보니까 한 영업이익을 한 100억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손실은 250억까지도 가능하다. 마이너스 250억. 그렇게 치면 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마이너스 250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의 사업 손실률은 50%가 초과가 됩니다. 대충 따져보니 한 67%까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. 물론 얘들이 손실을 줄이면 하겠지만 마이너스 뭐 200억으로 한다 그러면 좀 줄어들 수 있겠죠. 마이너스 150억으로 맞추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데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회사의 트렌드를 보면 이익 추세를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올 6월 달쯤에 그러니까 8월 달에 감사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면 관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관리 종목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이런 이 사업 손실률 50%가 초과되면 그러면 상장 폐기 대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다. 그래서 이 회사 과연 대주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? 이 대주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영식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영식 회장 같은 경우는 투자계 미다스인데 과연 그분이 이렇게 쉽게 상장 폐지 당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떠한 수를 쓸 건데 그 가장 쓰기 쉬운 게 일단 손실을 줄이는 거고요. 손실을 마이너스 180억으로 줄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. 48%가 되니까요. 그런데 만약에 48% 250억을 계속 적자를 낸다라고 하면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산을 만약에 한 800억으로 늘려놓으면 사업 손실률이 50%를 넘어가지 않습니다. 그러면 800억을 만들려면 160억 정도의 자산이 필요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유상증자입니다. 삼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가 있죠. 그러면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일단 전환사채도 리픽싱이 다 끝났어요. 전환사채 여기 보시면 전환가액 조정을 하죠. 전환가액 조정을 하다가 전환가액을 1760원까지 다 조정을 해놨습니다. 조정을 해놓고 이게 19회차였는데 19회차는 여기 아더마 투자조합과 초록뱀이 같이 받은 물량이에요. 그러니까 초록뱀이 지가 들어온 거죠. 그 외에도 17회도 있었었고 근데 17회 같은 경우는 청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. 이 말은 더 이상의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는 암시가 되겠죠. 19회 차도 제가 볼 때는 17회와 비슷하게 한 지금 가격에서 더 이상 떨구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17회 차를 이미 청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를 하락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다면 이 낮은 가격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삼자 배정 유증인데 삼자 배정 한 160억 정도 받으면 사실 되게 주가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아시다시피 리픽싱이 없습니다. 주가 한번 정해지면 가격을 이제 못 바꾸는데 유상증자를 보통 10% 정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1865원 한 1700원대에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얘네들도 들어온 가격이 이렇게 1760원 그리고 17회차 CB도 1690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과연 들어올 수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?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?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초록뱀이 지돈 내고 들어올 것도 같은데 근데 과연 초록뱀이 돈이 있을까? 물론 뭐 원영식 회장은 돈이 많지만 초록뱀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.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가능하다. 물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때리면 주가는 크게 빠질 텐데 지금 가격에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돈을 크게 땡겨올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주가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올라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크게 돈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필요한 거는 한 160억 정도.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. 160억을 이제 하면 만약에 초록뱀이 돈이 없다는 가정하에 160억 원을 유상증자를 하면 초록뱀은 한 지분이 한 20% 정도 되니까
한 30억을 내야 되는 거고, 3자 배정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버린다면, 만약에 이 3자 배정을 다른 사람에게 해버린다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최대 주주 변경은 가능한 게 2021년 9월 7일 이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받고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최대 주주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지분을 넘기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한 9월 달쯤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시기가 조금 많이 남았어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싸이월드도 있고 뭐 블록체인도 활용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. 단지 그 재료를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떠한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되게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온 것 같다.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스카이 ENM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방이 좀 안정된다면 이제 상방은 열려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싸이월드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붙일 수 있는 건 많으니까요. 최대 주주 평단이 1970원인데 지금 가격은 1865원. 나쁘지 않다. 그런 생각입니다. 스카이 ENM 그러니까 잡주 전성 시대를 맞이한다면 스카이 ENM도 잡주이잖아요. 이 종목 잡주이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태어물산은 사실은 오늘 좀 놀랐습니다. 오늘 갑자기 좀 상승을 하길래 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 때쯤에 갑자기 슈팅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영상을 좀 나중에 찍기보다 지금이라도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태화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. 이 종목은. 근데 이 종목의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시총이 낮다. 368억. 시총이 정말 낮습니다.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